1편에서 우리는 미국 시장이 단순히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균열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장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장의 붕괴는 항상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지금 그 취약한 고리는 주식이 아니라 바로 채권 시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는 결국 금리라는 잣대에 맞춰 재평가됩니다. 그 기준점은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금리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는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미국의 성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대해 거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제 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정부를 향해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재정은 이 거대한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국채를 동시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 차익을 노린 매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본능이자 신뢰의 철회입니다. 국채는 수익을 내는 상품이기 전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사는 상품입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금리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그 임계점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관세였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전쟁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관세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우회적인 세금 징수 수단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대신 관세로 직접 돈을 벌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만약 이 관세 정책이 법적인 문제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무력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 재정구조 전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일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단이 사라진 국가의 채권을 누가 계속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현재 미국 재무부는 장기 채권 발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발행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건 마치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구조입니다. 단기채 위주의 발행은 시장이 흔들릴 때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위기가 터지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무서운 곳을 봐야 합니다. 바로 주택담보채권, MBS 시장입니다. 국채 시장의 혼란이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점입니다. 국채라는 뿌리가 흔들리는데 그 위에 달린 열매인 MBS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MBS 금리는 기본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에 일정한 가상금리인 스프레드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지만 MBS는 주택담보라는 리스크가 더해지기 때문에 항상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금융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여전히 불안한데 30년 만기 MBS 금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위험이 커지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시장의 자율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MBS를 대량 매입해서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책적 개입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경고를 돈의 힘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요동치는데 그 위에 올라간 자산이 안정한 척하고 있다면 그건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국채라는 기준점이 무너지면 모기지 채권은 훨씬 더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MBS의 안정은 곧 닥쳐올 폭풍을 가리고 있는 가면일 뿐입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수치 뒤에 잠시 숨겨진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위기를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눈치 빠른 자금들은 이미 높은 마진을 요구하며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금리의 폭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유동성을 동원해 금리를 통제하는 그림자 YCC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으로 시간을 사는 구조는
언젠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장기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부는 결국 다시 연준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를 억지로 낮추라는 요구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만약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면 연준은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됩니다. 재정을 방어하기 위해 억지로 푼 유동성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구조적 한계의 상황입니다. 정책적 수단이 모두 고갈되는 순간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영국에서 벌어진 리즈 트러스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풀려하자 채권 시장이 즉각적으로 보복하며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때의 영국과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채권자들이 정부를 심판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재정이 지속 가능한가,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시장의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일 당장 시장이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에 환호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떤 위험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달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맞추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어떤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가 변할 때 내 자산이 왜 흔들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채의 산과 왜곡된 금리 구조를 모른 채 버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결국 승리하게 마련이며 그 논리는 항상 채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차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채권 시장의 차가운 진실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디를 주시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찾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장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그 틈을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